수메르인과 니비루, 수메르인과 니비루. 그림 2-108에 나타난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입니다. 이 수메르인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상세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메르의 점토판 문서에 창조자들이 살고 있는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성능 망원경으로 겨우 볼 수 있는 천왕성과 해왕성은 물론 다른 행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명왕성을 발견하게 된 게 1930년이고 해왕성도 이보다 겨우 몇십 년 앞서 발견됐는데 이 사람들은 BC 3000년 전 이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류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태양계의 12번째 행성에 대해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니비루는 횡단하는 행성, 횡단하는 행성이라는 뜻이랍니다. 수메르인들은 니비루의 공전 주기가 3600년이며 파괴자 행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괴자. 이 행성이 한번 지나가면 지구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눈나키, 하늘에서 지구로 온 자, 하늘에서 지구로 온 자라고 불리는 존재들로부터 수메르인들이 많은 지식을 얻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별에 대한 지식들을 전부 그런 존재로부터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메르인들은 누구인가? 수메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기원전 3500에서 2000년 사이로 추정되는데 유물이 3800년 전 것도 나오고 4500년 전 것까지도 나와서 그냥 5000년까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5000에서 2000년에 걸쳐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남부, 현재 이라크에 거주하고 고도의 문명을 누렸던 고대 민족입니다. BC 2000여 년경까지만 살았고 BC 2000여 년경까지만 살았고 그 이후에는 정복당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재미있습니다. 주위의 여러 민족들과는 너무도 달라 개통불명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주위의 민족들은 상상도 못하는 도시를 세우고 많은 신전과 공공건물, 서령 문자를 만들어 점토판 문서를 무수히 남기고 수학, 건축, 의학, 농업, 천문학 등이 매우 발달하였고 매우 정확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마치 마야가 달력을 남겼듯이 말이죠. 고도의 종교가 발달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도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중동 언어학자인 시친 박사가 발견된 25,000장의
점토판 문서를 조사했더니 수메르인들의 신들은 다른 별에서 온 문명인들이었다고 쓰여 있답니다. 그림 2-109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수메르 문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림 2-110에서 보이는 가운데의 수메르 문명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나일강 문명, 겐지스강 문명, 인더스강 문명보다 무려 1000년 이상 앞선 고도의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사무엘 크레머 교수에 의하면 인류 역사는 수메르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최초의 창조 설화를 비롯한 교육제도, 사법제도 등 인류 최초의 39개 사건이 모두 수메르에서 시작되었으며 고도의 종교가 발달하고 다양한 문학 작품도 발견되었는데 당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급 문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메르인들의 유래 문제를 소위 수메르 문제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 기원을 알 수가 없어요. 인종적으로 그 당시 주위의 종족들과는 완전히 달라 인종의 섬이라고 불렸어요. 영국 학자 크레머 교수 등은 발굴된 수메르인의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검은머리 동아시아인들이고 검은머리 동아시아인들이고 그들이 문명을 다 가지고 들어와 수메르 문명을 세웠다라고 밝힘으로써 비로소 기원이 밝혀졌습니다. 수메르는 그 뜻이 검은머리란 뜻인데 기원전 3500년경에 이 지역에 갑자기 나타났으며 흰 옷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당시 주위는 제대로 된 주거 환경이 없는 야만적인 상황이었는데 도자기로 빚은 상하수도관을 만들었고 학교와 선생님과 학생이 있었으며 건축술이 매우 발달하여 2층 이상의 가옥은 물론 한 건물에 방이 100개가 넘는 대규모 건물들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2-111A는 수메르 문명의 발굴 유적으로서 계단과 2층 이상의 가옥을 보여주고 있으며 B. 이것은 자기로 만든 상하수도관입니다. 지금도 자기로 이런 규모의 것을 굽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C. 이것은 발굴 유적을 토대로 그려본 수메르의 도시 라가시의 모습입니다. BC 3000에서 4000년에 벌써 이렇게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한국어와 동일한 교착 언어, 주어에 은, 는, 이, 가 등의 조사를 붙임으로써 주위의 언어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문법 구조도 수메르어는 주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로서 우리와 똑같고 상당수의 단어가 우리의 고대어와 유사함이 밝혀졌습니다.
또 수메르인들은 특이하게 로즈 오브 샤론이란 꽃을 숭상하였는데 이 꽃의 학명은 무궁화라는 것. 그 밖에 묘장제도, 순장제도, 12진법, 60진법, 태음력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상하리만치 한민족과 그 유사성이 많아 수메르 문명을 연구한 어느 한국 학자는 수메르인은 한국인이었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어요. 언어도 비슷한 단어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검은머리 아시아인을 두개골로 분석하면 어느 아시아인지 남방인지 중동인지 다 알 수 있는데 동아시아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서령 문자라는 것을 사용할 당시 히브리인들은 문자도 없었으며 옷이란 동물 가죽을 벗겨 입고 다닐 정도로 미개하였으나 수메르인들은 이미 직조 기술을 발명하고 옷을 물들여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BC 4000년경에 서인 글 중에는 흥미로운 문구도 눈에 띄는데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도 없고 도대체 틀려먹었다고 적혀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고대나 현대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 2-112A 이것은 BC 2100년 전경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모습이 영락없는 컴퓨터입니다. 요즘은 LCD를 많이 쓰지만 얼마 전까지 이와 유사한 모습의 CRT 모니터를 썼지 않았습니까? 모니터와 키보드의 모습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자판 두드리며 모니터를 보고 앉아있는 모습,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행성 X, 즉 니비루에 관한 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의 자료에 니비루라는 행성이 3600년의 주기로 지구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것이 기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최첨단 과학 장비로도 발견되지 않아서 한낱 고대인의 주장이려니 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문 학자들이 플래닛 X, 행성 X 니비루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니까 그것도 아마추어들이 아니라 저명한 학자를 포함한 20여 명의 전문가들이라 무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나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면 좋은데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어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의문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 10여 년 전부터 서양의 일부 학자들이 니비루 행성의 출현과 지축의 변화에 대해 고서와 성경을 통해 연구하고 있는데 외경으로 분류되는 에녹스와 콜버린 둘 다 과거와 미래 지축 변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파괴자로서의 지축 변동을 일으키며 지나가는 행성을
콜버리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에는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가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류와 비주류로 나눈 것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AD 500년경에 분류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주 성경에서 내용상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주류 성경학자들이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들은 모두 외경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수는 약 56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콜버린과 에녹스가 있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니비루라 부른 파괴자 행성을 연구한 일부 연구자들은 공전 주기가 3600년인 행성 X가 지구 옆을 지나갈 때 지축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 직전에 지구는 북반구에서 며칠간 서쪽 일출과 함께 자전이 3일 동안 정지되며 이러한 변화는 모두 합해 몇 주 이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지구의 지축 이동과 함께 대규모 지진, 해일, 심한 홍수, 기후 변화로 인한 식량 부족, 질병, 운석의 불폭풍, 대규모 화산 폭발을 일으킬 것이며 그 시기가 2012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플레이아데스의 외계인이 전하는 메시지에도 이 파괴자 행성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데 주기가 조금 다릅니다. 주목할 점은 파괴자 행성에 대해 분명히 외계인들의 메시지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 2-113, 114 그림 2-113, 114 행성 니비루의 크기를 보면 지름이 지구의 4배에 해당하고 질량이 23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려진 세드나나 에리스는 명왕성보다 27%가 크지만 그림 2-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기 때문에 이 행성들은 니비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보고 니비루를 발견했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현재로선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행성 X에 대해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림 2-115, 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돌아온 행성 X 2012년에 당장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 행성 X의 연구자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찍은 그림 2-117, 118 사진을 니비루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로선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림 2-119가 2004년도에 촬영한 태양계 내에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행성 X의 모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나사는 이런 것에 대해 일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12년에 그림 2-120과 같이 지구와 행성 X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조우하면서 만나면서 지구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림 2-121A. 지금 이게 지구의 궤도고 B가 니비루의 궤도인데 반대로 돌면서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하는 니비루 행성의 크기가 지구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는 모순이 보입니다. 그림 2-122. 이것은 지구와 니비루가 조우하는 상상도인데 지구보다 4에서 8배 큰 행성이기 때문에 엄청난 재앙과 파괴적인 상황이 예상됩니다. 그림 2-123도. 행성 X가 우리 지구를 가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합니다. 그림 2-124. 행성이 폭발할까? 라고 하면서 그림 2-125와 같이 지구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난다고 겁을 너무 줍니다. 아무튼 근거가 불분명한 이런 주장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림 2-126. 그런데 플래닛 X의 궤도와 속도가 다른 행성들의 자력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행성들의 위치와 어떤 중력으로 행성 X의 궤도가 바뀔 수도 있어서 결과를 장담 못한다는 겁니다. 인체의 변화. 다음은 사람들의 능력과 상태 변화에 대해 그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림 2-127.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백악관 앞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습니다. 트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인데 말입니다. 막대기는 그냥 옆에 하나 잡고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해서 뜨냐고 물으면 인도에서 6개월 배웠다고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사람들의 몸이 변화되면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뜻에서입니다. 그림 2-128. 크리스 엔젤이 공중부양을 보여줍니다. 적당히 뜨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아무 데서나 공중부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다 정밀조사를 하였는데 의심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물을 직각으로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몸이 변하고 있어요. 크리스는 이미 5차원 파동대로 간 듯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몸을 마음대로 다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7살 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앞으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 사람을 통해 그 일면을 보여드렸습니다.